안녕. 자, 오늘은 이제 2차 방정식 파트인데요. 여러분들이 뭐 자주 중3 때부터 봤던 파트니까 차근차근 나가겠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네, 얘기를 해주시고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이라는 건 차수가 몇 차? 2차라는 거잖아. 최고차항의 차수가 2차라는 거야. 그럼 2차 방정식에 숨겨진 뜻은 이 방정식의 근은 항상 몇 개가 될까요?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몇 개야? 2개가 되겠죠. 맞아요? 2차 방정식이니까. 그쵸?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 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요. 이런 게 2차 방정식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2차 방정식은 우리가 x 마이너스 요 정도 인수분해를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는영하면 x가 1 아니면 2 나오지. 그러면 이거는 근이 몇 개야? 2개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근은 일단 2개가 나올 거야. 괜찮아? 2개가 나오는데 그게 뭐 지금 실근일지 허근일지는 우리가 문제에 따라 다를 거다. 자, 그래서 2차 방정식 얘들아 근이 항상 몇 개라고? 2개예요. 자, 근데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어. 자, 2차기 때문에 a는 이 부분은 0x제곱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얘는 안 되죠. 왜냐면 2차니까 얘가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 안 되고 무조건 있어야 돼.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a가 0이면 안 된다. 이것도 꼭 가져가야 돼. 그래서 2차 방정식이면 최고차항 계수가 뭐다? 0이 아니다를 꼭 가져가셔야 돼요. 여기 따라왔어요? 오케이? 여기 0이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풀이법은 두 가지로 돼 있다. 얘들아, 근데 궁금한 게 니네 이렇게 보는 게 잘 보여? 아니면 반전했을 때가 잘 보여? 너네 둘. 반전이 더 잘 보여? 아니, 반대로 보죠. 그러니까 검은색으로 원래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더 잘 보이는 것 같아? 준혜 너는? 일단 요걸로 할게요. 원래 좀 반전했었어가지고 색깔을. 자, 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풀이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어떻게 된다? 인수분해. 아까 같은 얘기죠. 아까 같이 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같은 거 인수분해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었지. 해서 얘도 이제 묶어가지고 는영해서 근 구한다. 오케이? 그래서 인수분해 되면 는 해가지고 근 구하고요. 그 다음에 근의 공식을 해요. 자, 근의 공식은 언제 하냐면 인수분해가 안 될 때 하면 되죠. 맞아요? 굳이 인수분해 될 때는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 안 될 때 근의 공식을 해주는데 근의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당연히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기억하고 있죠? 자, 그러면 자, 이 근의 공식을 기억하면서 요거는 짝수근의 공식 요런 건 어떤 거 얘기하는 거야? 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는요. 그래서 이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 이 부분이 짝수일 때 근의 공식을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짝수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죠? 우리가 이 b라는 부분이 짝수니까 얘가 2의 배수일 거 아니야. 그치? 2의 배수니까 2 곱하기 b'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2 곱하기 b'으로 바꾸면 b가 2b'이지. 그러면 우리가 이 b를 절반시킨 게 b'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 b'의 절반을 빼는 거야. 근의 공식에서 어떻게 한다? 절반을 빼서 b' 이렇게 마이너스 b' 하고요. 풀면 어떻게 된다? 루트 요 b'의 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 4ac가 아니라 ac로 바뀌고 그다음 여기도 2a가 아니라 a로 바뀌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증명을 하고 싶으면 b 자리에다 그냥 2b'였다가 넣고 그냥 약분만 해주면 돼요. 약분하면 저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요 정도는 그냥 넘어갈게요. 어차피 공식이 중요한 거니까 얘는. 자, 그 다음에 절대값 갑시다. 얘들아, 절대값은 개념 확실하게 익히고 있어야 돼요. 절대값 저 뭐라고 돼 있죠? 수직선까지 수직선 위에서 원점까지의 거리. 다시 뭐라고요? 수직선 위에서 그치 원점까지의 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 그래서 얘들아, 원점은 수직선에서 0이야 0,0이야? 수직선에서 원점은 0이에요 0,0이에요? 0이에요. 왜냐면 얘가 x 하나만 있으니까 0이고요. 근데 내가 y까지 있으면 0,0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따라서 그러면 얘는 0, 이 원점이니까 우리가 3만큼 떨어져 있는 요 3은 결국 3까지의 거리, 이 3까지의 거리가 절대값 3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가 절대값 마이너스 3인 거야. 그러면 둘 다 거리가 몇이에요? 3이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수직선 위에서 원점까지의 거리가 둘 다 몇이다? 3이다. 따라서 절대값 마이너스 3도 3이고 절대값 3도 3. 그리고 절대값 0은 요거 좀 안 쓰여 있는데 0이겠죠, 당연히.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면 절대값 3은 3이야. 그러면 3까지의 거리가 3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가 3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따라왔어요? 괜찮아? 그러면 얘는 안에 있는 게 플러스는 그대로 나오는 거 맞아? 그 다음에 0도 그대로 나오는 거 맞아? 근데 마이너스 3만 어떻게 나와요? 부호가 반대로 나오죠. 그럼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는 거는 이 음수는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는 거 맞아요? 여기 따라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안에가 마이너스일 때만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 풀이 있죠. 여기서 그대로 쓰이는 거야.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절대값 네모라고 치면 우리는 안에 있는 걸 0이라고 해서 절대값 안이 0 되는 거 기준으로 범위 나눠서 푼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절대값 네모는 어떻게 풀자?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나오면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게 부호가 반대면 네모가 0보다 작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해서 부호가 그대로인지 반대로인지 체크를 이것도 좀 오타가 있네요. 계속 오타가 좀 보여서 이게 쌤이 좀 작업을 맡기는 거라서 쌤이 필기하고 미안해요. 요 부호 그대로가 이렇게 방향이에요. 좀 잘못되어 있네. 쏘리. 이거 바꿔주시고요. 쌤 필기 봐주면 돼요. 그거 안 봐도 괜찮아. 쌤 필기 봐주면 되고 거기서 여기 이제 요 부호 그대로만 요거만 이렇게 옮겨주세요. 이렇게만 바꿔주세요. 네, 거기 좀 잘못 나와서 보기 좀 힘들어? 아니야?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절대값은 항상 뭐랑 똑같다? 루트의 네모 제곱. 그러니까 루트 안에 제곱이 있는 것과 절대값은 똑같아요. 요거는 기억해야죠.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뭐 이런 거 나온다. 얘는 어떻게 바꿔? 절대값으로 바꾸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얘들아, 판별식은 정의가 뭔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얘들아, 판별식이 뭐예요? 뭐라고 나와 있어? 2차 방정식의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별하는 식이야. 오케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별할 수 있는 식이고요. 그거는 어떤 걸로 판별한다? 지금 보이는 이 루트 안에, 이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있는 걸로 판별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식은 뭐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b제곱 마이너스 4이시잖아요. 그게 판별식이 되는 거고, 얘가 만약에 이제 양수다. 그러면 어떤 식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저 안에가 양수면 풀마, 루트 3,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근이 얘는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플러스 루트 3,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 그럼 둘 다 실근이야, 허근이야? 실근 맞아요? 괜찮아? 그래서 그러니까 플러스 루트 3인데 마이너스 루트 3. 어쨌든 실수잖아. 그러니까 실수인 근이니까 실근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실근이 두 개다. 그럼 얘는 서로 다른 거야? 서로 같은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겠죠? 맞아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거고. 그 다음 판별식이 0이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0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얘가 0이 되면 얘는 같은 근이야? 다른 근이야? 같은 거 맞아요? 괜찮아?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0, 1 마이너스 루트 0, 2분의. 그래서 이건 전부 다 똑같다. 그래서 요거는 서로 같은 두 실근. 그래서 중요한 거. 자, 그럼 판별식이 0이면 실근이 한 개다, 두 개다? 실근이 한 개예요, 두 개예요, 얘들아? 두 개죠, 그쵸? 맞아요? 같은 걸로 두 개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실근이 x는 2분의 1 또는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같은 걸로 두 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2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근이 두 개이기 때문에. 따랐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중근 이렇게 써도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복된 근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무슨 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왜? 이 부분이 뭐가 되면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되면 루트 마이너스 3은 루트 3i. 민준 혹시 이거 알고 있어요? 요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음수가 나오면 마이너스가 이제 빠져서 루트 마이너스 1이 i로 빠지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는 허수가 나오니까 루트 3i 이렇게 i 되겠죠. 그쵸?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있으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요 정도로 봐주면 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면 실근은 어디 있어요? 실근은 위에 거 두 개가 실근 맞아?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근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실근 나오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랑 실근은 구분해서 해줘야 돼. 오케이? 요거 꼭 구분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짝수 판별식. 자, 짝수 판별식은 뭐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가 그 b가 이제 짝수일 때 어느 부분이 짝수일 때 1창의 개수가 짝수일 때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위에 다시 보면 짝수근의 공식에서는 이 부분이 루트 안에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판별식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판별식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원래는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였죠. 근데 이 B가 뭐랑 똑같아? 2B'이랑 똑같아. 맞아요? 2B'이랑 똑같으니까 그거 제곱하면 4B'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4를 양변에 나누면 D 나누기 4. 즉 짝수 판별식은 D 나누기 4로 씁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고요. 자, 밑에 있는 건 그냥 한 번씩만 그냥 눈으로만 볼게요. 자, 요거는 서로 다른 두 식은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서로 다른 두 식은인 거 확인하는 거야. 이게 무슨 근인지 확인해라 라고 했을 때. 그래서 판별식으로 확인하고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게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알고 싶으면 판별식을 쓰는 거고. 근데 내가 만약에 실제로 근을 구하고 싶다. 그럼 근의 공식 써야 돼요. 구분해야 돼. 오케이? 근을 구하고 싶으면 뭐 하라고? 근의 공식. 그 다음에 내가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별하고 싶으면 판별식.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이런 경우도 있고, 마찬가지로 중근. 요거는 이제 뭐 완전 제곱식 되는 것도 보이죠? 그래서 중근은 완전 제곱식과 같다. 요것도 기억해주면서 판별식이 0이고요. 그래서 근의 공식 해도 요 똑같은 거 두 개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두 허근도 이런 식으로. 네, 여기 루트 안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허근 나오니까 실제로 판별식해도 D가 0보다 작다. 허근 나오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뒷내용. 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자, 일단 중요한 파트들을 얘기하기 전에 여기는 공식들을 확실하게 좀 익혀놓고요. 이해도 같이 해야 됩니다. 자, 요 공식들. 우리가 두근의 합은 뭐라고 한다?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오케이? 언제? 우리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일 때 둘이 합해서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근의 곱은 뭐예요? A분의 C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근의 차는 요 공식 기억하니?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요거는 공식 뭐가 돼요? 차합곱. 이 공식 쓰라고 했어요. 이거는 곱셈 공식에서 배웠죠. 맞아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베타다. 오케이? 요거 꼭 기억해야 돼요. 많이 나와. 여기까지 됐죠? 요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식 하나 더 있습니다. 두근의 차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반은 절대값은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C예요. 자, 근데 이것들의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거 알고 있어요? 민주야, 여기 배웠니 근데 일단? 전에서? 안 배운 것 같아? 처음 보는 것 같아? 일단은 중요한 건 이 개념 자체, 일단 이 얘기를 써먹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공식 익히는 게 중요하고요. 이유도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유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문제가 변형돼서 난이도가 올라가면 그 이유로 풀어야 되는 게 이제 중간 난이도 이상이에요. 중상 난이도, 난이도가 되면 이거 증명도 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증명도 할 수 있어야 돼서 이거 어떻게 증명하는지 기억나요? 얘들아? 쌤이 그때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요? 기억이 잘 안 나? 자, 차근차근 갈게요. 자, 일단 두 근이 뭐랑 뭐예요? 여기서는 두 근의 공식을 쓰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뭐 마이너스 4ab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두 근 중에 뭐 플러스인 걸 알파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 다음에 두 근 중에 마이너스인 걸 뭘로? 베타라고 보면 되잖아. 베타가 두 근의 두 근 중에 마이너스인 거.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두 근의 합은 뭐예요? 얘네 둘이 더하는 거 맞아요? 오케이? 더하면 어떻게 돼? 이 마이너스랑 플러스는 사라지죠?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 앞에만 몇 배가 돼? 2배가 되는 거잖아. 얘네 둘이 사라지고. 그러면 이거 2배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얘를 2배 하니까 2 곱하면 2 약분되죠? 그래서 A분의 마이너스 B 되는 거야. 오케이? 요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두 근의 합은 이렇게 나온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곱하면 되지. 자, 근데 위에 것끼리 곱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무슨 공식 쓰는 거야? 규민아? 둘이 곱하면 풀마니까. 무슨 공식? 플러스 마이너스. 합차 공식? 둘 곱하니까. 오케이? 피곤해?
자, 집중하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요거 곱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앞에 거 제곱하지. b제곱. 맞아요. 그 다음에 뒤에 건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에서 뒤에 거 제곱하죠.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 다음에 분모는 어떻게 돼요? 이거 제곱하니까 2a의 전체 제곱 되겠죠? 이거 밑에 거 곱하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게 알파 베타야. 곱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4a 제곱분해. 분자는 어떻게 된다? b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붙으니까 4ac 그냥 플러스 되겠죠. 그러면 4a로 약분하면 뭐가 남아요? a분의 c 해서 저렇게 되는 거야. 요거까지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근의 차는 그럼 어떻게 가면 돼요? 이쪽에서 이쪽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면 어떻게 돼? 빼면 2a분의 여기서 여기 빼면 b 마이너스 b 사라지고 얘만 2배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근데 양변의 분모 분자의 2를 나누면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 4ac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뭐가 달라요 여기서 지금? 절대값이 둘 다 지금 안 붙어 있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차라는 건 기본적으로 차이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 없어? 차이는? 무조건 플러스만 되죠? 아니면 0이죠? 차이는 마이너스 안 되죠? 마이너스 10 차이 난다 안 하죠? 10 차이 난다. 그래서 차이는 우리가 절대값을 취해주면 얘도 똑같이 절대값을 취해줘서 똑같은 거예요. 루트는 절대값 해봤자 어차피 플러스거든.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 공식 무조건 요거를 우선적으로 해주세요. 쌤이 왜 이거를 1번이라 했냐면 문제에서 차가 나오고 곱이 나올 때는 합구하기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 때문에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네. 아,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증명도 있고 우리가 A 그 다음에 x제곱 쟤를 이제 a로 묶으면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 근데 이거 보이나요? 빛비쳐서 안 보이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여기서 안 쓸게요. 자, 그래서 이 알파 베타로 증명하는 건 알아두세요. 오케이? 요렇게 이 두 개를 증명할 수 있고 또는 뭐 할 수 있다? 쟤를 a로 바꿔서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의 는영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뭐가 돼? b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잖아. 그러면 얘는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니까 얘는 인수 정리해서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는영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왜냐면 알파 넣으면 몇이고 알파 넣으면 0이고 얘 베타 넣으면 0인 거 맞아 아니야? 근이니까. 맞죠? 알파 넣으면 0이고 베타 넣으면 0이야. 그러면 알파 넣고 0이면 베타 넣고 0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얘는 전개하면 뭐가 돼요?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 여기에다가 a를 곱한 거잖아. 그러면 얘랑 뭐랑 똑같아야 돼요? 얘랑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겠죠? 맞아? 그럼 얘네들 똑같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뭐가 됩니까? a분의 c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네가 똑같고 똑같다. 그래서 이거 둘 다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얘들아 좀만 더 집중하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네. 여러 번 강조를 하지만 쌤이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고 하는 이유가 개념이 중요해요. 이 개념 가지고 다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개념 가지고 성적이 다 나올 겁니다. 정확하게 다 해주세요. 자,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자, 요거는 패턴 다 중요하죠.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다. 그럼 얘 어떻게 쓴다?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곱했을 때 어떻게 된다? 는영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맞아요? 왜? 알파를 근으로 하고 베타를 근으로 한다는 건 알파 넣었을 때 0이고 베타 넣었을 때 0이라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맞아요?
그리고 최고치 한계수 1이니까 1이겠죠. 자, 그러면서 얘는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즉 두근의 마이너스 두근의 합 플러스 두근의 곱이 나와요. 이걸 따라왔어요?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플러스 다시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는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최고치 한계수가 a면 a만 다 붙으면 되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근데 얘들아, 이거를 실전에서 어떻게 써먹는지가 중요해요. 자, 문제에서 만약에 이 4를 근으로 한대요. 이 4를 근으로 하고 x제곱 개수는 3이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x제곱 개수가 3이고 그 다음에 근이 2랑 4래.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요? 규민아 해볼래? 똑같잖아. 3 응. x y 헷갈려? 저 똑같잖아. 근이 2랑 4고 x제곱 개수가 3이래. 네. 근 2랑 4랑 네. 2 응. 그리고 x 4 마이너스 끝이야? 네요. 요렇게 써야 돼요. 네, 여기까지 왔어요? 요렇게 쓸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두 근이 2, 4가 근인 게 아니고 만약에 1 플러스 루트 3이랑 1 마이너스 루트 3이 근이래요. 자, 이건 어떻게 써야 될까요? x제곱 개수는 2야. 5라고 해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쓰면 돼요? 준이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돼요? 민준아, 차리고. 준이야, 이거 해볼까요? x제곱 개수가 5래.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5. 그 다음에 얘는 요 첫 번째 거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 두 번째 거로 하는 게 좋을까요? 두 번째 게 좋다고 했어요. 이렇게 켤레근 나올 때는 두근이나 두근의 곱을 써주세요. 켤레근이 나올 때는 꼭 기억. 자, 그러면 준이야 불러볼래요? 얘는 처음에 뭐 나와야 돼? 그치,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예요? 두근의 합이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2야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죠, 그쵸? 맞아요, 마이너스 2x. 괜찮아? 마이너스 두근의 합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그치, 플러스 얘네 곱하면 몇이야? 합차 공식이니까? 합차 공식. 마이너스 2지.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는 0까지 이렇게 써야 돼. 오케이? 요거까지 요거 체크해 놓으세요. 네. 체크를 해 두시고. 이해됐어요? 요런 식으로 할 수 있어야 돼. 민준아, 이거 이해돼요? 정신 차리고.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2차식 인수분해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a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켈레건의 성질. 자, 여기까지 하고 문제 짜 풀 거야. 자, 봅시다. 2차 방정식에서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근이 이런 식으로 나. 예를 들어서 한 근이 뭐 2 플러스 루트 3 뭐 이런 식으로 나. 얘는 그러면 다른 한 근은 뭐라고 써야 돼?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써야죠. 근데 이거 언제 그렇다고 했어? 얘 언제? A, B, C가 유리수일 때라고 했어요. 개수가 유리수일 때. 오케이? 왜 유리수일 때 이렇게 되는 걸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야. 근데 다른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면 두 근의 합이 몇이에요? 4 맞아요? 그러면 두 근의 합 했을 때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 근의 합 공식이죠. 얘가 4라는 거지. 마이너스 A분의 B가. 맞아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몇이 돼? 4 빼기 3이니까 1 되죠? 맞아요? 그러면 곱했을 때 1이니까 얘는 A분의 C가 1이 다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유리수 나왔기 때문에 A, B, C가 유리수가 나오는 거야. 근데 만약에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야. 근데 다른 한 근이 만약에 그냥 루트 3이에요. 이러면 두근의 합이 어떻게 돼요?
2 플러스 2 루트 3 이런 식으로 되나요? 두근의 합이? 맞아요? 그러면 얘는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얘가 돼. 그러면 이거 둘 다 유리수 돼요? 안 돼요? 유리수 안 되죠? 그러니까 얘네가 유리수일 때는 무조건 혈내근이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지 않고 무조건 2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유리수일 때 무리수 혈내근이 나오는 거고 실수일 때 허수 혈내근이 나오는 거야. 따라왔어요? 왜냐면 허수 혈내근을 곱하고 더해야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수가 나올 때 무리수, 즉 무리수 나올 때 여기 유리수라고 꼭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 허수 나올 때 실수다. 이거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문제 쫙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개념 정확하게 익혀야 되니까 이때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문제 들어갈 건데 네, 필수 예제 1번부터 볼게요. 네, K값에 관계없이 뭐 중근 이 내용부터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되고 네, 가봅시다. 민준아 여기 폈어요? 여기 맞아? 오케이. 자, 필수예제 1번 보면 2차 방정식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 두 실수의 합을 구하래요. 자, 얘들아 문제에서 K값에 관계없이 몇 줄? 중근을 갖도록 몇 줄? 자, K값에 관계없이 나왔고요. 중근 갖도록 나왔어요. 이 두 개 보고 알 수 있는 거. 얘들아,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거는 네. 어떤 식인 거죠, 이거는? 세 글자로? 항등식이에요. 뭐에 대한?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거 개념이죠. 여러분들, K에 대한 항등식이 뭐랑 같다? K값에 관계없이 성립을 한다. 이제 여기 기억나요? K값에 관계없이? 기억나요? 배운 거 기억 안 나? 아, 배우긴 했었을 텐데. 일단 쌤이 이제 나머지 정리 그 파트에서 아마 알려줄 거예요. 이건 한번 다시 한번 들으세요. 그래서 K에 대한 항등식이고 얘는 어떻게 돼? K로 뭐 해야 돼? 묶어야 되는 거 기억해요? K로 묶어서 는영이라고 하고 풀어야 된다. 오케이? 항등식은 뭐였어? 내가 K에 뭐 넣다 항상 성립하는 거였잖아. 맞아요? 그럼 K에 뭐 넣다 항상 성립하니까 얘가 1이 되든 2가 되든 3이 되든 성립하려면 얘가 몇이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죠. 맞아요. 항등식이면. 그럼 여기도 몇이 돼야 돼요? 얘가 0 더하기 무엇이 0이니까 0 돼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민준아 차리고 얘네가 각각이 0이 돼야 돼요. 오케이? 맞아요? 김민아 거기 다 써있긴 한데 정신 차리려고 쓰면서라도 하세요. 너무 피곤해 보인다. 네, 여기까지 오케이? 몸이 안 좋아서 그래? 아니야? 다 나왔어? 나왔어?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각각이 0이래요. 그럼 얘들아 이렇게 각각이 0으로 해서 풀면 되고 자 중근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는 무슨 식이야? 세 글자로? 판별식이죠. 방금 했죠? 판별식이야. 그 판별식인 판별식 D가 몇이 되는 거죠? 중근이니까?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로 들어가야 돼요. 판별식이 0이다. 방금 했었던 거죠. 중근이니까. 이해돼요 이거? 중근 판별식이요? 방금 했었던 거. 여기 개념 나와 있었죠? 이것도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 그러면 얘는 이제 판별식이 0이니까 어떻게 들어가면 돼요? 우리가 판별식과 항등식이 나오면 우선순위를 정해줄게요. 뭐를 먼저 하는 게 낫냐? 무조건 판별식을 첫 번째 하는 게 낫습니다. 오케이? 판별식을 첫 번째로 하고 항등식을 두 번째로 하세요. 이 기조를 무조건 지켜야 돼요. 처음에 뭐라고? 판별식을 하고 항등식을 하세요. 반대로 할 경우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판별식부터 해야 돼요. 이건 지키셔야 돼요. 저 쓰세요. 1번, 2번. 무조건 판별식이 먼저야. 우리 쌤이 필기하는 거 정확하게 다 필기해 주시고 민주야 웬만하면 쌤이 이제 강조하는 것들은 볼펜으로 필기를 해주세요. 민준아 볼펜 없어? 웬만하면 볼펜을 해주세요. 강조를 해야 되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필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판별식을 들어갈게요. 자, 그럼 판별식 들어가면 우리가 b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판별식은 b제곱 여기 가운데 제곱 하는데 여기 짝수예요, 아니에요? 짝수죠. 그럼 짝수 판별식 여기가 짝수니까 d 나누기 4는 이거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뭐가 된다? ac 1이랑 얘랑 곱한다 해서 빼면 되죠. 이렇게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뭐가 돼요? 그럼 판별식이 몇이니까? 0이니까 이 판별식이 이제 0인 거죠. 여기까지 맞아요? 그럼 판별식이 0이니까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제 두 번째 항등시켜야 돼요. 그럼 K로 뭐 하자? K로 묶는다예요. 다시 뭐라고? 얘 K로 묶는다. 꼭 체크를 해주시고 K로 묶는다. 동그라미 K로 묶는다를 해주셔야 돼요. 자, 얘를 K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3-A K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는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지 맞아요? 그러면 각각이 몇이라고 하면 돼요? 얘는 K로 묶어서 여기랑 여기가 각각 몇이다? 0이라고 하면 되죠. 맞아요? 왜? 항등식이니까 K에 관계없이 여기도 0, 여기도 0이 되면 전부 다 0이 되니까. 그러면 A가 몇이고? 3이고 여기다 3 넣으면 9 더하기 B가 0이죠. B가 마이너스 9 되겠죠. 따라서 정답이 뭐가 된다? 네, 둘이 더해서 6이 된다. 마이너스 6이 된다.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지금 얘기해 주세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괜찮니? 안 되는 거 있어? 괜찮아?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약간 더 어려워지는데, 자, 보세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고 한대요. 지울게요. 자, 얘들아. 중근을 가진다니까 일단 뭐부터 생각나? 무슨 식? 중근 갖는다? 판별식 생각나야죠, 그쵸?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죠, 그쵸? 판별식 D가 0이다. 자, 근데 그때 여러분들 뒤에 정수 AB에 대하여 AB 중 가장 큰 값. 자, 정수 나오는 순간 정수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정수 AB에 대하여 뭐 AB의 값 이런 걸 조사를 할 거다. 일단 정수 동그라미 치세요. 자, 저 정수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별표 살짝 치시고요. 자, 이때 여러분들 어떻게 푸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판별식부터 합시다. 다른 거 할 거 없으니까. 그러면 판별식은 이 가운데 있는 항이 짝수죠. 맞아요? 여기 2가 붙어 있잖아. 그럼 짝수니까 얘 절반이 이거잖아요. 이 절반을 제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짝수 판별식 B 나누기 4는요. 이 절반을 뭐 하고? 제곱하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AC 곱하니까 1하고 얘 곱한 걸 빼면 되죠. 그럼 그냥 이거 빼면 되죠. 그래서 전부 다 그냥 뺄게요. 이렇게 되죠. 맞아요? 다 써주세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까지 써주신 다음에 우리 뭐 하셔야 돼요? 실제로 계산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어차피 플러스 돼, 안 돼? 이건 어차피 플러스가 되죠. 그럼 플러스가 되니까 얘는 a제곱 하고, 그러니까 요거 그냥 제곱하면 되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겠죠. 거기서 뺀다. 뭐를? 요거를 다 뺀다. 그러면 얘를 먼저 계산하면 이제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니까 그걸 이제 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b제곱이고요. 다 뺄게요. 마이너스 4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반대로 플러스 3ab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3b 플러스 4는요. 이렇게 다 쓰는 겁니다. 하고 이제 없애줄 거 없애주면 돼요. 자, 그러면 a제곱도 4라질 거고요. b제곱도 4라질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4ab에다가 플러스 3ab니까 마이너스 ab죠. 그래서 요거 세 개는 마이너스 ab가 되는구나. 그럼 양변에 지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부 마이너스가 많기 때문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플러스로 바꿔줄게요. 그래서 ab 더하기 5a 더하기 3b 마이너스 4가 0이다. 여기까지 와주세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때 중요한 거, 여러분들 정수 AB 나왔는데 어떤 식이 나오면 이런 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A, B 두 개 곱해져 있고 여기는 어떤 A 하나만 있고 B 하나만 있고 상수항만 있는 이런 형태가 나오면 여러분들 이 정수에 대한 부정방정식 아마 위에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정수에 대한 부정방정식을 풀어주는 거야. 오케이? 얘를 뭐다? 정수 AB에 대한 부정방정식. 에 대한 부정방정식을 풀어줄 건데 얘는 어떻게 푸냐면요. 일단 형태가 이런 형태로 있어야 돼. AB, AB, 상수 이런 형태로 있어야 되고요. 이때 무조건 앞에 두 개를 묶어주세요. 다시 뭐라고요? 앞에 두 개를 묶어라. 여기 포인트입니다. 얘들아 뭐라고요? 처음에 앞에 두 개를 묶는다고 돼 있어요. 규민아. 여러분들 피곤한 거 알고 있어요. 피곤한 거 알고 있는데 수업할 때는 집중 확실하게 해주세요. 얘 뭐 한다? 앞에 두 개를 묶는다요. A로 묶어서 B 플러스 5 되겠죠. 그래서 시작은 첫 번째 앞에 두 항을 묶는다. 앞에 두 항 묶는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 B 플러스 5가 있죠. 이거랑 똑같이 한 번 더 써요. 얘를 묶을 거야, 일부러. 그래서 B 플러스 똑같이 쓴 다음에 얘가 3B니까 플러스 3B니까 플러스 3 이렇게 씁니다. 플러스 3B가 나오도록. 오케이? 요게 방법이에요. 부정방식 푸는. 그래서 얘는 똑같이 쓴다. 똑같이 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3 곱하기 5, 15가 추가됐기 때문에 15를 플러스 강제로 해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4 되려면 다시 19를 빼야겠죠. 이렇게 해서 능령을 합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여기 B 플러스 5를 묶어주면 돼요. 그럼 B 플러스 5 묶으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3에다가 B 플러스 5가 되고 마이너스 19 넘기면 19죠. 그래서 어떤 형태를 만들면 되냐면 이렇게 묶여져 있어서 는 정수꼴 만들면 되고요. 그때 여기가 A랑 B가 각각 남아있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이렇게 바꿔주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정수 부정방정식은. 자, 그러면 얘들아 A, B가 무슨 수래요? 정수래요. 그러면 A 더하기 3하고 B 더하기 5는 정수예요? 아니에요? 얘도 정수죠. 얘네들도 정수야. 그러면 정수끼리 곱해서 19래. 그럼 19는 몇 곱하기 몇이 있어요? 되는 거? 민준아, 뭐 있어요? 19 되는 거? 몇 곱하기 몇? 정수 중에서? 응? 그냥 간단한 거. 19 되려면. 19일. 그치, 19, 1 이런 거 되겠죠. 또 뭐 돼요? 1하고 19 이런 거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 이거 될 거 안 될까요? 정수니까. 얘도 되겠죠? 정수니까.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9 이렇게 네 가지를 써주면 돼요. 이거 따라왔어요? 되는 거 다 써주면 되고 이때 우리는 A, B의 값 중 가장 큰 값. 그러니까 여기다가 A랑 B를 써놓고 A, B 값을 각각 다 구하면 돼요. 이거지 오케이? 응. 거의 배고 있으면 더 졸다. 왜요? 어제 안 좋아?
뭐 이해가 안 돼? 뭐 집중이 안 돼? 자, 좀만 하고 봅시다. 얘들아 A랑 B 돼 있어요. 얘들아 그러면 이거 19가 나와야 돼. 그럼 16 넣으면 되죠. 16 더하기 3이 19니까. 그래서 16 되고요. B는 마이너스 4 넣으면 1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해서 다 구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여기는 1 되려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2랑 14죠. 여기는 몇이야? 마이너스 19 되려면 마이너스 22랑 얘가 몇이야? 마이너스 1 되려면 마이너스 6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되려면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19 되려면 마이너스 24겠죠. 그럼 얘들아 곱해서 가장 큰 거 작은 거 가장 큰 거 고르래. 그럼 곱해서 가장 큰 거는 어디 있어요? 몇 번째 있어? 세 번째가 가장 큰 거 맞아요?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6 곱하면 몇이야? 132가 되겠죠. 따라서 A, B는 132가 가장 무슨 값? 큰 값이 된다. 요게 정답이 되겠죠.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번. 자, 3번. 일단, 얘들아, 그 얘기 못했는데, 1번에다가 별표 일단 쳐주시고요. 아까 필수예제 1번. 그 문제 잘 나옵니다. 필수예제 1번. 1번 별표해 주시고, 여기는 3번도 별표해 주세요. 1번 별표, 3번 별표. 실제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들 중에 하나예요. 물론, 다 잘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잘 나오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쌤이 한번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테마가 시험에 다 잘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한 중간 난이도의 문제들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잘 익혀주세요. 자, 여기 지금 3번 보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이거라고 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형태를 이런 형태를 뽑아내야 돼. 얘들아 이런 형태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근을 일단 x는 알파 베타 이렇게 써야겠죠. 근은 항상 x니까 x는으로 써주세요. x는 알파 베타 써주세요. 근이니까. 네, 여기다 써주세요. 따라왔어요? 그럼 x는 알파 베타 나왔어요. 얘들아 일단 뭐부터 해줄 수 있어? 근이니까. 근은 뭐 할 수 있다? 근은 여기에 뭐 할 수 있죠? 얘들아 근이라는 건 뭐 할 수 있는 아이예요? 모르겠어요? 이 두 근은 뭐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별표 치세요.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돼. 근은 항상 대입할 수 있다. 어디에? 방정식. 그래서 이 생각을 항상 들어가셔야 돼요. 왜 대입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알죠?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얘들아. 그러면 얘는 이거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되니까 x는 1 아니면 2 아니야. 맞아요? 그럼 1은 여기다 대입해서 성립을 해야 안 해? 성립을 무조건 할 거야. 2를 대입해서도 성립을 해야 안 해요? 2를 넣어서도 성립하죠? 그러니까 근은 대입해서 성립하는 아이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 해줘라? 근을 대입할 생각을 해줘라. 근데 문제에서 이런 2차 형태가 있으면 더더욱 대입할 생각을 해야겠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대입하면 뭐가 된다? 알파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8이 0이고요. 베타 제곱 마이너스 6베타 플러스 8이 이제 0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 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근의 뭐랑 뭐도 쓸 수 있어요? 두근의 합과 곱도 쓸 수 있죠. 그러면 두근의 합은 몇이고? 얘는 마이너스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이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는데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이 공식대로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민준아 이거 이해돼요? 이렇게 해서 6 되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뭐가 된다? 얘는 a분의 c가 공식이었잖아요. 그래서 a분의 c는 어떻게 나온다? 1분의 8이 된다. 그래서 8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건 얘랑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더해서 6인 거랑 곱해서 8인 거. 요 4개 가지고 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녀석은 어떻게 변환하면 좋을까요? 이런 느낌으로 바꾸려면 왼쪽에다가 뭘 해주면 될까? 여기다가 몇을 더해주면 될까요? 왼쪽에 뭘 더해주면 마이너스 5알파 돼? 알파 더해주면 여기 마이너스 5알파 되죠? 맞아요? 여기 몇 빼면? 3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제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5 나오죠? 그러면 여기 양변에다가 쓰면 되죠. 따라왔어?
이해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와?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5가 뭐가 된다? 알파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2차식을 1차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차수를 낮추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차수를 낮춰서 이렇게 쓴다. 그럼 이 친구가 뭐가 된다? 알파 마이너스 3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도 형태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뭐로 바뀌겠어? 베타 마이너스 3으로 바뀌겠죠. 그거를 예상하고 바로 가면 되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베타 마이너스 3을 양변에 더하고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베타 제곱 마이너스 5베타 플러스 5가 베타 마이너스 3이니까 이것도 베타 마이너스 3이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통분해서 가면 되겠죠? 그래서 통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분모가 알파 마이너스 3, 베타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베타 마이너스 3을 위아래 곱했으니까 베타의 베타 마이너스 3일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알파 마이너스 3을 위아래 곱했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3일 거죠. 됐어요? 그럼 요거는 전개해줄 수 있고 없고 전개해줄 수 있죠. 맞아요. 그럼 전개해주면 어떻게 된다? 분모는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베타 마이너스 3알파니까 마이너스 3으로 곱하면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베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곱해서 9가 되겠죠. 따라왔나요? 그 다음에 분자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더하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3베타니까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어떤 걸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바꾼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두근의 곱과 두근의 합을 이용하려고 바꾼 거야. 그러면 우린 뭐만 하면 돼요? 얘만 두근의 합곱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얘만? 민자 이거 공식 기억나요? 얘를 두근의 합곱으로 바꾸는 거. 이거 어떻게 바꿔요? 공식? A 플러스 B 마이너스 그치.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b. 그러니까 알파로 베타로 바꾸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잘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해서 다 바꿔주면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한다?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계산한다. 네. 그럼 두근의 합은 몇이에요? 얘는 6이죠. 그럼 두근의 합이 6이니까 6의 제곱.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8이죠. 그래서 다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3, 두근의 합 6. 그 다음에 두근의 곱 8에서 두근의 합 6 플러스 9. 이 계산 마무리하면요. 17에서 18 빼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36에서 34 빼니까 2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되고요. 자, 풀이 하나만 더 갈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들아, 사실 이 문제는 두근이 보여 안 보여? 사실 이 문제는 두근이 보이죠? 2랑 4로. 그래서 두근이 보일 때는 이렇게 안 가도 되긴 해요. 근데 만약에 두근이 복잡하게 막 마이너스 6x 뭐 플러스 11이야. 그럼 이러면은 안 보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 공식 이런 거는 쓰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무조건 푸는 거고, 만약에 8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그 두근을 2랑 4로 잡고 가도 돼요. 오케이? 그것도 잠깐 풀어줄게요. 두근을 뭐로 잡고 가도 된다? 2랑 4로 잡고 가도 된다 해서, 네, 요건 이제 두 번째 풀이. 요건 이제 x-2에 x-4는 0이니까요. 그러면 x는 2 아니면 4다. 근데 뭐가 알파인지 뭐가 베타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거 대칭되는 꼴이 아니야. 꼴이 대칭되는 꼴이죠, 애초에. 우리가 원하는 꼴 자체가 대칭되는 꼴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얘를 알파 베타로 잡든 얘를 베타 알파로 잡든 상관이 없잖아요. 맞아요? 2, 4를 넣든. 그래서 그냥 알파를 2, 베타를 4로 생각하고 갈게요. 여기다 그냥 넣으면 끝이야. 오케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2 넣으면 4 빼기 5 곱하기 10 플러스 5분의 베타 4 플러스 이제 베타 4 넣으면 16 마이너스 20 플러스 5 알파는 2 계산합시다. 요거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4죠. 요거는 2가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2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건 언제만? 인수분해가 될 때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4번 맞죠? 3번까지는 했죠? 자, 4번 가자. 자, 일단 두 사람이 뭐라고 돼 있어?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려고 한다. 근을 구하려고 하는데, 근데 여기 지금 조심해야 될 게, A는 X의 개수를 잘못 봤대요. 자, 몇 줄? X의 개수를 잘못 봤음. 자, 그러면 X 개수 잘못 봤다는 건 여기서 뭐를 잘못 봤다는 거야? A 잘못 봤다는 거야? B 잘못 봤다는 거야? A를 잘못 본 거죠, 그죠? 얘를 잘못 본 거죠. 맞아? 그러면 잘 본 건 뭐야? 잘 본 건? 얘랑 얘는 잘 봤다는 거지. 맞아? 근데 이 맨 앞이랑 맨 뒤를 이용하는 건 두근의 합이야, 두근의 곱이야? 여기는 뭐를 쓰는 거야? 두근의 합 쓸 수 있어, 곱 쓸 수 있어? 두근의 곱이었죠. 맞아?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였고. 맞아? 이게 두근의 합이었죠. 그래서 얘는 두근의 합은 얘네 둘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고, 두근의 곱은 뭐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돼? A랑 C가 정확하게 여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죠. 근데 얘는 X개수 잘못 봤으니까 여기를 잘못 본 거 아니야. 그럼 여기를 정확하게 본 건 어떤 거야? 두근의 곱이 되는 거야. 따라왔어요? 그래서 두근의 곱을 정확하게 본 거다. 그래서 쓰세요. X의 개수를 잘못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 두근의 곱을 이용하면 됩니다. 두근의 곱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얘는 두근의 곱이 뭐가 돼요?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7 얘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7 곱하면 뭐가 된다? 두근의 곱이 여기서는 1분의 b겠죠. 그래서 1분의 b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근의 곱이 얘다. 그러면 얘는 이제 합차 공식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돼? 4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 맞아? 4 마이너스 7? 그럼 얘는 이제 b니까 b가 몇이야? 마이너스 3이겠죠, 그죠? b가 마이너스 3이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a고요.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돼요? 상수항을 잘못 봤대요. 자,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어서 두근이 나왔대. 그러면 뭐가 일치하는 거야? 두근의 합이 일치하는 거야? 곱이 일치하는 거야? 상수항을 잘못 봤으니까 얘네를 잘 본 거죠. 맞아요. 그러면 두근의 곱을 합을 쓸 수 있겠죠. 이쪽이 두근의 합이지. 그래서 두근의 합을 써먹을 수 있다. 따라서 상수항을 잘못 봤으면 두근의 합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럼 두근의 합은 뭐가 돼요? 여기는 얘네 둘이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i랑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i를 뭐한다? 더해서 뭐가 된다? 두근의 합이 여기선 1분의 a인데 마이너스 붙죠. 마이너스 1분의 a겠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가 6이 되겠죠. 그럼 끝났죠? 원래 2차 방정식 구하래요. 그럼 원래 2차 방정식 뭐가 돼요? a랑 b에다가 얘네 대입하면 마이너스 3, 6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은 0이 정답이니까 요거는 몇 번? 3번이 정답이겠죠.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5번.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얘네를 두근으로 하는 2차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면 얘들아 뭐라고 표현해야 돼? 얘는 두근이니까 일단 대입할 수 있어, 없어? 대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대입하는 게 의미가 있겠니? 없죠. 별 상관이 없죠. 이거는 문제가. 맞아요? 그러면 두근의 뭐랑 두근의 뭐 사용하면 돼? 합이랑 곱 사용하면 되겠죠. 따라서 두근의 합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6이니까. 맞아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3 되는 거죠. 이거 따라와요?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뭐가 돼요?
a분의 c죠 그냥. a분의 c. 그러면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근의 합과 곱이 나와 있다. 자, 이때 우리는 원하는 게 얘네들을 두 근으로 갔는데 그럼 얘네들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어떻게 구해? 규민아. 규민아 어떻게 구해? 그쵸? 요거죠? 그러면 두 근의 합이 몇이고? 마이너스 3이고 두 근의 곱이 2분의 3이니까 요 마이너스 3의 제곱 되는 거고 9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에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계산하면 9 빼기 3이니까 6 되겠죠? 그래서 네, 요건 이제 6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아까 알고 있었죠? 2분의 3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두 근은 뭐랑 뭐가 되는 거야? 6이랑 2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이랑 2를 두 근으로 갖고 2창의 개수가 몇이래요? 2창의 개수가 2래요. 그럼 그런 2차 방정식을 여러분들은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세울 수 있죠? 맞아요? 아까 쓴 개념으로 세워봅시다. 얘들아 2차 방정식 같이 얘기하자. 자, 뭐가 처음으로 와야 돼요? 얘들아 다 같이 얘기합시다. 요거는 2차의 개수 몇부터 와야 돼? 2부터 와야 되죠. 맞아요? 그 다음에 두 근을 뭐로 가지니까? 6하고 2분의 3으로 가지니까 한 근은 뭐고? x 마이너스 뭐라고 쓰면 돼? 6이라고 쓰면 되죠. 맞아요? 한 근. 그 다음 나머지 한 근은 x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거 하고 마지막 꼭 뭐 해야 돼요? 는 0까지 해야겠죠. 2차 방정식이니까. 이거 이해돼요? 얘들아? 이거 어떤 개념 쓴 거야? 쌤이 이제 나눠준 거에서 뒤에 있는 개념 쓴 거죠. 그죠? 민준아 이해돼요? 어떤 개념 썼는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두 근이 뭐랑 뭐일 때? 알파랑 베타고 최고차항 개수가 a일 때 그때 얘는 이제 a, x-알파, x-베타는 0이다. 이 개념 쓴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전개해서 결국 뭐랑 똑같아? 이거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다고 해서 AP 구하면 되죠. 맞아요? 그럼 얘는 어떤 거 먼저 전개하는 게 좋아요? 얘네 먼저 전개하는 게 계산이 편하겠죠? 그럼 계산하면 뭐가 돼? 2x-3이잖아. 이거를 얘랑 계산하면 되겠죠. 전개해서. 그러면 2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15x에 거기다가 플러스 18이다. 가 는 0이니까 여기 이제 뭐가 된다? 네, 두 근의 합과 곱으로 나타낸 식이 된다. 그럼 얘가 이제 a고요. 얘가 b가 되겠죠. 그럼 둘이 더하래요? 그럼 몇이죠? 3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3이 된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6번. 자, 두 근의 합이 몇일 때? 마이너스 4일 때.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f2x-4의 두 근의 합을 구하래요. 자, 이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방법부터 갈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은요. 어떤 방법으로 갈 수 있냐면 자, 얘들아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 자, 얘들아 두 근이 나왔으니까 그 근은 x는 알파랑 베타로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알파, 베타로 잡을 수 있으니까 잡아주세요. 알파, 베타. 두 근을 알파랑 베타로 잡읍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일단 근은 보자마자 뭐 하자고? 대입할 생각 꼭 하세요. 다시 근은 뭐 할 생각? 대입할 생각 꼭 하세요. 그럼 대입하면 뭐가 돼요? f 알파가 뭐가 되고? 0이 되고 f 베타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나요? 그러면 f 알파 f 베타 나왔어. 근데 두 근의 합도 마이너스 4래. 그럼 이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다? 마이너스 4다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개를 이제 써먹는 거야. 까지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때 뭘 하래요? 얘 두 근의 합이래요. 자, 여기서 문제 잘 봅시다. 이해하자. 얘들아, 여기서 근은 뭐였다고요? x였다고요. 그 x가 2x죠. 이 근의 합이 마이너스 4인데 잘 봐요. 여기서의 두 근의 합이래요. 근데 이거 근이 어떤 걸까요? 물어볼게요. 2x-4가 근인 걸까? x가 근인 걸까? 이거. 얘들아, 뭐가 근일까요? 준이야, 뭐가 근일까? 이 문제에서. 그러니까 네?
여기선 x? 민준아? x? 규민아? x가 근인 거 보여요 다? 그쵸? 무조건 2차 방정식, 아니 방정식 나오면 근은 무조건 거기서 x값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근이야. 이게 근인 거 이해됐죠? 이게 근인 거다. 근데 우리는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인 걸 이미 알아 몰라. 알죠? 그러면 이 부분이 무조건 뭐여야 돼? 알파 아니면 베타여야 되는 거잖아, 얘가. 괜찮아요?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이니까 따라서 2x-4가 뭐여야 돼요? 알파거나 베타여야 되는 거야. 즉 이건 다시 얘기하면 2x-4가 알파고 2x-4가 베타다 이렇게 쓰면 되죠. 따라서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4 넘기면 플러스 4, 알파 플러스 4에다가 2 나눈다. 얘는 x는 뭐가 된다? 베타 플러스 4에다가 뭐 나눈다? 2를 나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x가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x라는 근은 어떤 게 된다? 얘네가 두 근이 됩니다. 오케이? 이 두 개가 두 근. 어떤 거의 두 근?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합을 구하래요. 그럼 이걸 구해야 되니까 뭐 하면 돼요? 둘이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알파 플러스 4, 베타 플러스 4를 더하면 되죠. 그럼 얘는 이제 통분하면 뭐가 되고 2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8 되겠죠.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알아요? 몰라요? 마이너스 4로 알죠? 이게 몇이 된다? 마이너스 4로 계산해주면 정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네 4, 2니까 2가 되겠죠. 2분의 4니까. 그래서 2가 정답이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도 적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일단 두 번째 방법까지 있긴 한데 이 문제는 첫 번째 방법이 좀 더 쉽고요. 다른 문제에선 이 두 번째가 더 쉬울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알려주는 겁니다. 쉬울게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똑같이 해석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전혀 활용을 안 했잖아요. 지금 첫 번째는. 근데 두 번째는 요걸 활용을 할 거야. 그러면 규민이 앞에 보면서 합시다. 자, 여기 지금 보면 fx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fx는 0의 두 근이야. 그럼 fx는 0은 결국 이 fx가 0이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얘 두 근이 뭐래요? 합이 마이너스 4래요. 그러면 이 두 근이 뭔진 모르는데 알파랑 베타인데 그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4래. 그러면 얘 식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얘들아, 얘가 두 근이 알파랑 베타면 어떻게 쓸 수 있었어? a하고 x-알파, x-베타라고 해도 돼요? 안 돼요? 는영이라고? 해도 되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뒤에 거 전개하면 a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플러스 두 근의 곱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두 근의 합을 알아 몰라. 이 마이너스 알잖아요. 여기다 넣는 거야. 오케이? 마이너스 4를 여기다 넣을 수 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x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되는 거야. 해서 요거 이제 다시 변경하면 어떻게 되냐면 a에 x제곱 플러스 4x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알파 베타라고 쓰셔도 되고 근데 알파 베타가 어차피 두분의 곱 a분의 c잖아요. 그러면 a분의 c를 쓸 수 있죠. 네, 요렇게만 쓸게요. 뭐 상관은 없습니다. 뭐라 쓰든. 근데 우리가 이 함수가 결국 뭐예요? 얘가 fx랑 같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fx잖아. 얘가 fx니까 이 친구 뭐예요? fx라고 왼쪽에 써주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써주세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fx가 나왔는데 f2x-4는 0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x 자리에 뭐 넣어야 돼요? 2x-4 넣는 거 맞아? 괜찮아요? 그러면 x 자리에 뭐 대입한다? 2x-4 대입한다. 그럼 x 자리에 모두 대입해야겠죠. 여기도 다 2x-4를 대입을 하는 거야. 똑같이. 네, 그럼 계산 되겠죠? 그래서 f 2x-4 라고 하고 이 친구 이제 그럼 뭐라고 한다? a에 2x-4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의 2x-4 플러스 a분의 c가 요게 는 0이 된다. 왜냐면 얘가 0이 돼야 되니까요. 네, 요거까지 체크를 이렇게 딱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a 그 다음에 얘 전개하면 4x 제곱. 네, 여기다 먼저 할게요. 4x 제곱 마이너스 16x 그 다음에 플러스 16일 거고, 얘네 이제 플러스 8x 마이너스 16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 계산하면 4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6x 플러스 8x니까 마이너스 8x 나오고요. 16 사라지죠? 그러면 플러스 a분의 c까지 이렇게 해서 나올 거다. 정리하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죠? 얘 두근의 합을 원해요. 그러면 이거의 두근의 합은, 얘는 0의 두근의 합은, f2x-4는 0의 두근의 합은 여기서 두근의 합이죠. 근데 두근의 합 공식은 우리가 뭐였죠? 마이너스 a분의 b였잖아요. 근데 이 a는 어차피 양변에 없애도 돼야 안 돼. a가 0보다 0이 아니니까 없애도 되죠. 그러면 두근의 합은 뭐예요? 공식이?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8 되는 거 맞아? 요게 a분의 b 공식 기억해요? 두근의 합? 그래서 요 공식으로 어떻게 된다? a가 4, 얘가 b가 마이너스 8. 그럼 뭐가 돼요? 두근의 합은 2 되겠죠? 그래서 2가 답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쓰세요. 두근의 합 땡땡. 두근의 합은 이렇게 된다.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8 해서 2가 되고요. 정답이 1번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뭘 하든. 여기 몇 번째? 두 번째 방법이라고 체크해 주세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7번. 자, 7번은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인데요. 여러분들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밑줄 치세요.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이 문제는 아예 유형으로 나오는 편이고요. 이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왼쪽에 얘들아 몇 차예요? 3차예요, 3차. 얘들아 3차인데 3차 방정식은요. 실근이 무조건 있을까 아니면 없을 수도 있을까? 준이가 기억나요? 실근이 무조건 있을까 아니면 없을 수도 있을까? 이거 3차 때 했었어. 좀 오래됐나? 실근이 무조건 있을까 아니면 없을 수도 있을까? 얘가 이게 는영을 했을 때 무조건 있을까요? 없을 수도 있을까요? 이거 무조건 있다고 했죠? 왜 무조건 있다? 허그는 무조건 생긴 거 어떻게 생겼어?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이건데 여기가 마이너스 나오는 거였죠? 맞아요? 괜찮아. 판별식 여기가 음수. 그럼 여기가 루트 마이너스 3이라 하면 얘가 루트 3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풀마로 나오니까 무조건 몇 개씩? 2개씩 나온다고 했잖아. 2개, 4개, 6개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 그래서 허그는 무조건 짝수개예요. 그러니까 0개 아니면 2개 아니면 4개야. 그러니까 3개로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3차는 애초에 근이 3개잖아요. 뭐 합해서? 실근허근 합해서 3개잖아. 맞아요? 실근허근 합해서 3개니까. 실근, 허근 합해서 3개니까. 얘는 짝수개이기 때문에 얘는 몇 개가 된다? 실근이 무조건 1개는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짝수니까 2개, 4개 이렇게 되니까 얘는 1개는 무조건 넘어가겠죠. 1개거나 3개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실근은 1개 아니면 3개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실근이 최소 하나 이상 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풀어주는 거야? 여기까지 체크했어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할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3차 방정식은 무조건 실근이 있다 없다? 실근이 무조건 있다. 실근 무조건 1개 이상이다. 요거를 별표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실근이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는영을 해야 여기서는 인수분해 할 수 있으니까 강제로 취해 줘야 돼요. 일단 강제로 취해 주는 거 중요하고요. 이때 얘들아 3차 방정식 인수분해는 어떻게 했었죠? 기억나요? 3차 인수분해 어떤 거 이용해서?
조리제법, 인수정리 조리제법 이용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1 들어가는 걸 먼저 찾아야, 그러니까 1 들어가면 0 돼요, 안 돼요? 1 들어가면 0이 돼요. 이건 3단원에서 배워서.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1 들어가면 0이 되니까 1로 조리제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 마이너스 1, 5랑 마이너스 6이니까 2, 여기가 요거 기억해요? 조리제법은? 문준아? 둘이 요거는 더해서 2 되고 2랑 그냥 내려서 2 되고 곱해서 2 되고 더해서 1 되고 곱해서 1 되고 더해서 6 되고 곱해서 6 되고 더해서 0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얘가 이제 x는이니까 x-1은 0 이렇게 보라 했죠. 얘랑 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x-1에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은 0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실근이 몇인 거야, 얘들아? 1인 거죠? 맞아요? 실근이 1인 거다. 그래서 x는 1인데 나머지 얘는 지금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데, 얘들아, 일단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요거를 근을 구해 볼 건데, 얘는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형태예요. 이거는 해보면 안 될 거예요. 뭐 2, 1, 뭐 3, 2를 해봐도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예 안 돼요. 네, 그래서 얘는 뭐 해주셔야 되냐면 인수분해 안 되면 얘들아 뭐 하라 그랬어요? 아까? 근의 공식 하라고 했던 거 기억해요? 다시 인수분해 안 되면 뭐 해라? 근의 공식. 오케이? 그래서 근의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을 해주고요. 그럼 근의 공식 하면 요거는 이제 뭐가 됩니까? x는? 근의 공식 할 때 x는 꼭 써야 돼요. 그 다음에 2a분해인데 a가 2니까 4분해죠. 4분의 마이너스 요거 계수 b계수 1.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요거 제곱해서 1 마이너스 4, 2, 6 곱해야 되죠. 4 곱하기 2 곱하기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얘는 이제 48 되니까 얘는 1에 48 빼면 47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47이니까 요거는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47이고요. 얘는 계산하면 루트 47 아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아. 그러면 루트 47 i니까 얘는 x를 뭐로 볼 수 있어? 이거를 근을 두 개를 쓸 겁니다. x는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47i 이거랑 또 뭐가 있는 거야? 4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47i 이렇게 두 개를 써주셔야 돼요. 근 두 개를. 자, 이제 잘 봐요. 쌤이 아까 얘기했던 개념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얘들아, 두 근이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인수분해, 인수정리로 쓰는 방법. 이거 뭐였죠? 얘 어떻게 써요? x 마이너스 뭐라고 써야 돼? 이거 써야 되는 거 맞아요? 괜찮아? 두 근이 뭐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우리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 는0 맞아요? 이 방법으로 쓰는 거야. 최고참계수 A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그러면 두 근이 알파랑 베타가 이거니까 얘는 어떻게 쓰면 돼요? x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47i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x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47i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는0이 따라왔어요? 자, 근데 문제는 2차가 아니라 아까 몇 차였어? 3차 했어. 그럼 빠진 게 뭐예요? 뭐가 빠졌어요, 지금? 뭐가 빠져있어요? 얘랑 쟤랑 똑같아야 되죠. 뭐가 빠져있어요? x-1 일단 빠져있죠. 얘 써야 되죠. 뭐가 또 빠져있어요? 빠져있는 거 또 있어요? 규민아, 빠져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진짜로? 여기에서 저로 갈 때 뭐 빠져있는 거 있을까, 얘들아? 있어요, 민준아?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뭐 빠져있는 거? 규민아?
빠져있는 거? 진짜 없어요?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이 이렇게 바뀌면 맞는 거야? 아니죠. 얘들아 항상 뭐 생각해준다? 최고참 계수가 a다. 이거 최고참 계수 몇이야? 2죠. 이거 최고참 계수라고 생각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 2를 써줘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얘랑 똑같은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렇게 해서 x-1까지 해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마지막에 꼭 뭐 해줘야 돼? 인수분해하는 게 목적이었잖아. 그러니까 는형이 원래 있었어 없었어? 는형이 원래 없었죠. 그러니까 이 는형을 마지막에 없애야 돼요. 꼭 이거 안 없으면 서술형 틀립니다. 오케이? 없애야 돼요. 왜? 는형을 내가 강제로 붙이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 뭐가 됩니까? 요거는 요 밑에 지우고 네, 최고차항 계수를 앞으로 2로 써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2 x-1 x-4분의 마일 플러스 4루트 루트 47i 그 다음에 x-4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47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써주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마지막 8번 갈게요. 네, 8번은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의 b가 1대5래요 자 앞으로 비율이 나와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지울게요. 얘들아 두근에 뭐가 나와 있대? 비율이 나와 있대. 1대5래요. 그러면 두근의 비율이 1대5라는 건 1하고 5일 수도 있고 2하고 10일 수도 있고 3하고 15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러면 이 두근을 뭐라고 하는 게 좋냐? 앞으로 비율이 나오면 무조건 미지수화 시켜주세요. 뭐라고요? 미지수화. 미지수로 바꿔주세요. 즉 무슨 얘기냐? 이 1대5를 K랑 OK로 잡아주세요. 오케이? K랑 OK로 잡아주고 그러면 근이니까 뭐라고 써야 돼? X는 K랑 OK, K 또는 OK 이렇게 잡아야겠죠? 이렇게 써주세요. 두 근을 K 또는 OK라 해주고 계산한다. 그러면 두 근이 나왔는데 우리가 얘네가 나와 있어요. 그럼 또 뭘 쓸 수 있어요? 두 근의 합이랑 곱을 쓸 수 있겠죠? 얘는 대입을 하면 복잡해 안 복잡해? 이건 복잡하죠. 왜냐면 K 제곱 나오니까. 그래서 이때는 두 근의 합과 곱만 씁니다.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뭐가 되고 K 플러스 OK가 뭐가 된다? 얘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M 플러스 5죠. 그래서 그냥 M 플러스 5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K랑 OK랑 곱해서 뭐가 된다? 2M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죠. 1분의 2M 플러스 3이니까요. 해서 요거 이제 연립해 주시면 답 나오겠죠. 이건 끝납니다. 그래서 요 친구를 이제 6K로 바꾸고 요거를 이제 5K 제곱으로 바꿔서 계산하면 돼요. 그럼 요거는 통일을 뭘로 통일시켜 주는 게 좋을까? 얘는 M을 똑같이 만든 게 좋아요? K를 똑같이 만든 게 좋아? M을 똑같이 만든 게 좋죠? 해서 빼면 되죠. 그래서 위에 걸 2배 하면 12K는 2M 플러스 10이 되고요. 얘 어떻게 하자? 요 5K 제곱은 얘에서 얘를 이제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5K 제곱 빼기 12K가 뭐가 됩니까? 여기서 여기 빼면 마이너스 7 남죠? 그러면 넘기면 플러스 7 0 되겠죠. 자 마무리할게요. 요거는 1과 5, 1과 7 인수분해가 KK 되는구나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어디부터요? 둘 다 붙겠죠. 그래서 K가 뭐가 된다? 1 아니면 5분의 7이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아요? 항상 나와 있으면 체크. M은 정수래요. 얘들아, M이 정수가 나와야 되는데 K가 1하고 5분의 7이겠어요. 어떤 게 가능성이 높아요? K가 1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 5분의 7이 가능성이 높을까? 정수면 당연히 1이 가능성이 높겠죠? 오케이? 그래서 1을 여기다 넣어보고 풀면 되겠지. 그럼 넣으면 몇이야? 여기 1 넣으면? 6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K, M 플러스 5가 6이니까 K가 1이면 M 플러스 5가 6이니까 6은 M 플러스 5니까 M은 1이겠죠. 해서 요게 이제 정답일 거고요. 그래서 1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K가 5분의 7이에요. 5분의 7을 여기다가 넣으면 5분의 42 되죠. 그래서 5분의 42가 M 플러스 5예요. 그럼 M은 뭐가 돼요? 5분의 25니까 5분의 17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정수만 구하기 때문에 M은 정수만 구하기 때문에 1이 정답이고 요거는 아니구나. 그래서 정답이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이렇게 맞으면 돼요. 네, 됐어요? 여러분 고생했어요. 빠이.